오늘은 부벽준으로 바위 그리기를 올릴까 합니다. 부벽준은 도끼로 나무를 찍었을 때 이렇게 도끼 자욱과 같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부벽준인데, 여러분의 이제 일획을 배우셨는데, 일획을 대비를 해 본다면 이것은 이제 그 일획 중에 고류법에 해당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부벽준을 해 주신다면 이치를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리법에 이제 역으로 부벽준을 하신다면 이 준법의 이치는 맞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바위를 그린다거나 나무를 그린다거나 산을 그린다거나 모든 것에서 이제 이 일획의 고리법이나 정두법이 기본이니까 늘 일획에 대한 것은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붓을 이렇게 좀 납작하게 해서 도끼 날과 같이 만든다 라는 생각으로 이 모서리 필로 해서 크게도 했다, 작게도 했다, 다양하게 이제 도필준을 만들어서 변화를 주신다면 그림이 더 멋이 있고 좋은 작품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붓은 이제 돌려가면서 앞뒤로 돌려가면서 이제 자유자재로 쓰실 줄 알아야 되고, 또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이 기본 실기는, 기초 실기는 연습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바르게 연습을 한다면 언젠가는 되게 돼 있으니까 연습은 미련하게, 연습이 다 끝난 다음에는 축적이 돼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익혀졌다면 총명하게 해서 내 것을 안출하는 그 중국 예술 정신이라는 책에, 예술 철학이라는 책에 보면 석자의 얼음은 하루아침 하루의 추위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석자의 얼음 두께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어울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 날 추위가 있어야 조금씩 해서 얼어서 석자에 얼음 두께가 나오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그렇게 얼음이 두껍게 어는 것은 아니다. 이 이야기가 연습을 부단히 해서 내 안에 축적을 해서 그것이 비로소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지. 연습을 몇 장 하고 하루 정도 연습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한테 축적이 되거나 내가 활용을 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러한 상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습은 부단히 또 꾸준히 하셔서 능력의 축적, 인온이라고 하는데 능력의 축적을 능력의 축적이 있어야 이제 비로소 여러분은 이제 생각이 그리고자 하는 어떤 느낌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머리가 지시를 할 때 손이 따라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독필주는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목 이영찬 선생님이 이 독필준을 이용을 해서 지목 선생님의 나름대로의 그 준법을 안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자연에 맞게 준이 이제 독창적인 그런 준법을 만드셨는데 검색을 하셔서 지목 이영찬을 검색을 하셔서 독필준의 그 부벽준의 그 진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옛 그림 중에는 이제 조선 초기에 그 강시안이 여러분이 이제 그림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것이다. 사진을 통해서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라든가 그림에 관심이 있다면 보셨을 텐데 고사관수도라 해서 아주 작은 그림인데 그 그림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희안의 그 고사관수도가 아주 그 부벽준 그리고 먹새기 그리고 구도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아주 철학적이고 문기가 가득한 그 사유하는 그러한 느낌의 그림이 있습니다. 수묵화의 아주 정수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 강희안의 고사관수도를 한번 보시면 부벽준으로 작은 소품을 그리셨는데 아주 훌륭한 아주 좋은 작품입니다. 작품도 준을 배우시면서 그러한 작품도 비교해서 보아가면서 감상을 해가면서
그림을 하신다면, 연습을 하신다면 아마 더 재미있고 더 즐겁고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림을 할 때는 고요하게 조용하게 이제 그림을 하시는 겁니다. 이 수묵화는 먼저도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 고도의 사의적인 사유의 의미가 있고 그 노장자, 주역, 뭐 이런 음양 이런 그 철학적인 아주 매우 사회적인 그러한 그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을 하실 때는 이 먹색 하나 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느끼고 사유하고 고요하게 작품을 하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또 고요하게 내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러한 그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요하게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책에 의하면 들숨과 날숨, 들이쉬는 숨은 도전적인 거, 그 다음에 에너지가 생성하는 거, 또 어떤 그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 뭐 이런 의미가 있고, 날숨은 고요해지고 안정적이고 편안해지고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이쉬고 내쉴 때, 잘 들이쉬고 내쉴 때, 이 내쉴 때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들이쉴 때는 교감 신경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이 마치 시소와 같아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안정감을 준다고 하니까 들이쉬는 것만으로도 안 되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안 되고 고요하게 들숨과 날숨이 균형을 맞을 때 여러분은 깊이 빠져들고 고요해지면서 안정감을 느끼니까 이 그림을 하면서는 자연스럽게 그러한 현상이 됩니다. 모든 이제 잡념이 사라지고 또 몰입을 하면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균형을 잘 이루게 되고 거기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고요해지고 어떠한 그 생각이라든가 욕심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소멸이 되는
그러한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동양화는, 특히 수목화는 사의적이고 사유하는 것이고 무위자연, 자연에 머무르는 것이고 자연을 내 것으로 내 안에 머무르게 하는 그러한 아주 고도의 사의적인, 사의성이 있는 작품, 방법이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연습할 때부터 조금씩 느끼신다면 훨씬 더 재미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강하게 해서 어둡게, 작고 약하게 해서 밝게, 이 준법은 이제 당나라 때의 중국 당나라 때의 이사훈이라는 분이 이 준법을 쓰셨는데, 이사훈은 당나라의 왕류, 남종산수와 북종산수와 하는데, 남종산수와의 기원이 이제 왕류에서부터 유래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왕류와 쌍벽을 이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훈은 북종화의 이제 시조인데, 남종화와 북종화에 관련한 내용은 제가 추후에 별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사훈은 이 부벽준을 시작을 했고, 그분에 의해서 이제 이 부벽준이 알려졌고, 그분은 이제 북종화의 시조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작품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사훈의 부벽준이 어떻게 내려와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연계해서 보시는 것이 또한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천천히 해서 이 도끼로 찍은 자국 같다라는 그러한 도끼 자국을 정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빨리 한다거나 모양을 만든다거나 이제 그런 거보다는 부벽준을 정확하게 그릴 줄 아는 그러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벽준을 정확하게, 이렇게 도끼 자국을 정확하게 만드는 거에 1차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벽준을 천천히 해서 느끼시면서 만드는 그러한 것에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모양은 언제든지 고칠 수가 있지만, 한번 잘못된 습은 고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습관, 이것이 아주 매우 힘든 겁니다. 이 뇌와 육신은 따로 놀기 때문에 우리 그 뇌에 의해, 정신에 의해서 우리 육신은 움직여지는데 이 육신은 습에 의해서 또 정신을 가다듬고 잘 하려고 해도 이미 몸에서 들어온 습은 또 정신과 또 따로 이렇게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몸에 밴 습은 참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산수화를 그리더라도 기본이 없는 분들의 산수화는 어딘가 모르게 기력이 없습니다. 기운이 없거나 골격이 약하다거나 기운 생동에서 아주 취약합니다. 이 골격에 미가 있고 이 기본에 의해서 산수화를 하는 분과 기본이 없이 산수화를 그리는 분은 굉장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기본을 익혀서 그림을 하신다면 기운 생동한 그러한 그림을 충분히 그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준법은 이제 도끼 날로 찍어서 나오는 준법이다. 크게 됐다, 작게 됐다.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크게 돼서 이제 대부벽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부벽준이고 이것도 부벽준입니다. 준법은 방향을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옛 그림에는 이런 그림도 많이 있고 이런 그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준법을
다양하게 익히시고 활용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벽준으로 바위 그리게. 바위는 3면이 있어야 된다. 앞면과 옆면과 윗면. 그 다음에 작은 바위는 큰 바위를 업은 듯이, 큰 바위는 작은 바위를 아는 듯이 그려라. 또 서로 떨어지지 말고 연결이 돼서 피가 통하는 듯이 그려라.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했을 때 여러분이 이제 그림을 그렸으면 그때는 이제 그 기운생동한 그러한 느낌의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